안녕하십니까. 2학년 B반 윤종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인공치아에 대한 관한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란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또는 자연치아의 대치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스 디자이너의 설계에 의해 제조업자가 제작한 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구조에는 치조면, 유지핀, 설면, 절단면, 교환면, 순면, 현면,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썰, 설측 경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조면은 치조에 적합되는 부분이며 치아 배열 시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제치인 경우에는 유지핀이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지핀, 유지공은 도치에 있어서 의치상 재료와 결합을 도모하는 유치 장치 구조입니다. 전치부에는 유지핀이, 구치부에는 유지공이 있습니다. 설면, 절단면, 교환면, 순면, 현면은 자연치에 해당하는 설면, 절단면, 교화면, 순면, 현면입니다. 치경선은 순현면의 경계선이고 치근부는 치경선 아래의 치근이 일부분으로서 의치상 재료로 피게되는 부분입니다. 돌출점, 구치, 치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점상의 돌출부로 대개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에는 1개, 제 소구치와 제2대구치에게는 2개로 표시합니다. 썰은 치조면과 설면 사이의 부분이며 유지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설측 경계선은 설면과 썰의 경계선이며 의치상 재료로 피게될 부분을 한정하는 부위입니다. 인공치아의 재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는 도제 인공치아, 레진 인공치아, 복합 레질 인공치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제 인공치아는 총이치를 제작할 때 주로 이용되고 내마성이 우수하고 용매에 용해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고 음식물의 저작 효율이 높고 마모가 적당하나 파절이 되기 쉽고 교환면 조정 시 삭제가 어려우며 표면 광택이 레진 인공치보다 떨어집니다. 또한 경도가 높아 대합되는 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금광 수복치아 등의 경우는 마모시킴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재질인 도제 인공치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진 인공치아는 자연감이 있고 내파 절성이 우수하고 의치상 레진과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약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 길이 조정이 용이하고 대합 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금관 수복치아 등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하악 간의 거리가 좁을 경우와 싱글 덴처일 경우에 파절이 적고 의치상 재료와 화학적 결합이 되고 저작 시 소리가 적고 표면 광택이 좋습니다. 싱글 덴처일 경우 파절이 적고 의치상 재료와 화학적 결합이 되고 저작 시 소리가 적고 표면 광택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지는 못하고 의치상 재료와 열팽창 계수는 같습니다. 복합재질 인공치아는 금속 삽입치아, 금속 교환면치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금속 삽입치아는 레진치아의 교환면에 금속판이나 절삭, 블레이드를 삽입하여 제작한 인공치아 내마모성이 높고
의치상 레진과 결합이 좋고 저작 효율이 높고 흡수성이 있습니다. 금속 교환면 인공 치아는 레진 치아의 교환면을 금속으로 형성하여 저작 능률이 좋고 저작 효율이 높고 마모도 자연 치아와 같게 할 수 있어 파절이 어려우며 내마모성을 증대시킨 것입니다. 인공치아의 경태, 전치부, 인공치아의 선택을 할 때에는 발치한 자연치아 또는 발치 전의 자연치아에 대한 기록이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치아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 전치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의 형태에는 안면 형태에 의한 분류와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의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안면 형태에 대한 분류는 인공치아 전치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 절단 기능보다 심미, 회복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굴 형태와 중절치의 치관 형태의 관계는 정방형, 첨형, 난원형이 있습니다. 얼굴의 형태가 사각형인 경우는 정방형, 턱이 날카롭게 V자인 경우는 첨형을, 동글동글한 경우는 난원형 형태를 선택하여 배열해 줍니다.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는 프러쉬와 피셔는 의치의 자연감을 표현하는 치원성 개념을 창조하여 성별, 성격, 연령을 조합하여 인간과 의치의 조화를 모색했습니다. 성격을 전치의 형태에 반영하여 남성적인 특성을 표하는 비조로스, 여성적인 특성을 표하는 델리케이트, 중간적인 미디엄으로 분류를 합니다. 인공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시에서 쉐이드 가이드와 몰드 가이드를 사용하여 인공치아의 색, 크기 및 형태를 결정하여 기공실로 정보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치과 기공사는 동일한 인공치아를 치과 재료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쉐이드 가이드는 인공치아와 치아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색깔의 선택은 입술색, 얼굴색, 눈색, 머리카락 등의 조화와 연령, 성별, 인종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몰드 가이드는 인공치아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전치의 크기는 근원심폭과 치관의 길이로 나뉩니다. 환자의 얼굴 크기, 앞간거리, 입술 길이, 국악간거리, 상순선, 하순선의 위치 등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길이는 교합평면으로부터 하이 립 라인까지의 길이와 동일하게 선택하고 근원심 폭경은 양측 국악선 간의 길이와 동일한 근원심 폭경을 선택하거나 국악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양측 캐나인 캐나인 에미넌스 사이의 길이의 5mm를 가상한 길이와 동일한 6전치 셋을 선택합니다. 형태는 중절치의 순면 형태는 얼굴 또는 무치아골의 형태와 동일한 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치아에 마모가 나타나므로 절단 부위를 적절하게 삭제하거나 접촉부를 넓게 형성해 주어 자연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 인공치아는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악 중절치는 절치유두로부터 6에서 7mm 정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하악 전치부 치아의 배열은 발음 기능 및 교합 시 의치의 안정을 위해 상악 전치부 치아에 대한 수평 피개와 수직 피개의 관계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피개의 양에 따라 교합 수직 피개는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는 수직 길이를 말하고, 수평 피개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윗니의 끝이 아랫니의 끝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직 피개와 수평 피개는 1.5mm 정도를 부여해 줍니다. 상악법과 하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연을 가상 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해주고, 하악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은 상순의 타형과 같은 높이로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연은 가상 교합면보다 약 1mm 하방에 일치하도록 배열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건 상악 전치부 배열입니다. 중절치는 근심면의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87도에서 90도로 경사시키고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나 교합제의 외면에 일치하게 되고, 절단연이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배열해 줍니다. 측절치는 장축은 중절치보다 더 80에서 85도로 원심 경사를 시키고, 절단연은 교합 평면에 평행하여 0.5에서 1mm 상방에 위치시켜 배열하고, 치경부는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도록 전방 경사 82도로 하고, 순면 교합제의 순면 윤곽보다 약간 설직에 0.3mm 있게 배열해 줍니다. 견치의 장축은 거의 80에서 90도의 수직도는 약간 원심 경사시켜 배열하고, 견치의 장축은 교합제의 평면이 수직이 되게 하여 치경부를 돌출시켜 풍흉하게 배열하여 첨두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닿게 배열해 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